예, 안녕하세요. 김우철의 회사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그 개처부 가치평가 이익접근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익접근법을 이제 주로 제가 설명할 텐데 이게 좀 양도 많고 해야 될 이야기 많아가지고 좀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그 기본적인 어떤 개요, 그 다음에 시장접근법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익접근법입니다. 이익접근법. 인컴 어프로치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가 흔히 좀 아시는 분들은 아는 흔히 말하는 우리 DCF라는 거 있죠? DCF. DCF가 뭐냐? Discounted Cash Flow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로 할인해 가지고 가치를 구한다. 이러한 방법이고 실무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뭐 좀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러한 방법인데요. 우리가 쓰인다는 것만 알지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든 아니면은 뭐 실무적으로든 좀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익접근법 요거는 기본 컨셉이 뭐냐면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회사가 향후에 벌어들일 이익입니다. 이익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이익을요 현금 흐름으로 바꿔요. 이익하고 캐시는 좀 다른 얘기죠. 왜냐? 이익은 얘는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 그래서 실제로 현금 타이밍하고는 일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일단 이렇게 바꿔놓고 미래의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얘를 현재로 쭉 끌어와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얘가 바로 이 회사의 가치다. 이러한 접근 방법이에요. 사실은 뭐 여기서 요거 이제 바꿔가지고 가는데 그냥 이익으로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재무관리 관점에서 현금 흐름을 좀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이익이 아니고 이제 현금 흐름 접근법이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거고요. 요 컨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오늘은 이익 접근법의 첫 시간 개요이고 프레임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걸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그 백그라운드가 있느냐 이게 DCF가 우리 회사를 보면요. 회사를 보면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게 자산이고 부채고 자본 얘가 재무상태표입니다. 요게 지금 현재 다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 북밸류. 근데 얘를 공정가치 페어밸류로 바꾸는 게 바로 가치평가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얘를 이게 주식이죠. 그쵸? 주식가치 평가하는 게 목적인데 얘를 막바로 이 북밸류에서 페어밸류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어떤 게 있느냐? 얘를 그냥 먼저 페어밸류로 바꿔놓고 거기서 이거를 빼가지고 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결과는 같을 거예요. 같을 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 어떤 걸 많이 쓰느냐? 실무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 요걸 많이 써요. 즉, 얘에 대한 가치를 먼저 페어밸류로 바꿔요. 즉, 자산의 페어밸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부채의 페어밸류를 빼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본, 즉 주식의 페어밸류, 공정가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보통 부채의 페어밸류는요. 거의 장부, 북밸류하고 유사하다고 봅니다. 예. 요 차입금 내지는 뭐 금융성 부채 이런 거는요. 그냥 요 자체가 거의 장부가액과 일치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별도 공정가치를 잘 측정 안 하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할 때가 있겠지만 얘를 공정가치로 측정한 다음에 얘를 빼서 접근해요. 얘를 막바로 공정가치 페어밸류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실무적으로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예. 이 주주 현금 흐름 얘에 대한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것 자체가 약간 복잡해요. 하지만 이 자산 전체에 대한 현금 흐름은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뽑을 수 있는데 어떤 얘기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놓고 동시에 놓고 보면요. 손익계산서는요. 이렇게 나와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그럼 얘가 매출 총 이익입니다. 이 손익계산서 구조는 머릿속에 넣으면 좋죠. 그쵸? 제 개초부 회계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여기서 판관비를 빼면은 이게 영업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 외
수익과 비용을 더하고 빼요. 그럼 이게 세전 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고요. 여기서 법인세를 텍스를 빼면은 비로소 얘가 넷 인컴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요 당기순이익은 뺄 거 다 빼고 남는 거기 때문에 이게 누구 거다? 이건 주주 거예요, 주주. 즉 여기로 얘가 달라붙는다 라고 제가 개초보회계에서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주주 이익이에요, 주주 이익.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자산에 대한 이익 내지는 현금 흐름은 도대체 뭐냐? 이게 주주 거라면요. 요 자산에 대한 이익은요, 바로 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얘가 여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얘는 여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얘하고 얘 차이는 뭐냐? 요 차이예요, 그렇죠? 요 부채에 대한 현금 흐름은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자 비용 같은 애들인데 얘는 영업의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즉 얘까지 빼고 나머지 거에 대한 현금 흐름은 요거지만 우리 회사 전체, 기업 전체로 봤을 때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영업이익이다. 요런 얘기예요.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익적분법 할 때, 즉 얘를 먼저 공정가치 구한 다음에 얘를 빼서 주식가치를 구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탈 때는요, 출발점이 바로 영업이익이 된 거예요. 요 자산을 믹스해가지고 버무려서 발생시키는 이익이 영업이익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 부채 관련된 비용들을 빼고 남는 게 당기순이익인데 그거는 주주에 대한 거다라는 거죠. 즉 회사 전체 관점에서, 자산 전체 관점에서 본다면은 요 자산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은 바로 요 영업이익이다. 그래서 이 이익적분법은요, 바로 이 영업이익에서 출발합니다. 영업이익에서. 이러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을 갖고 가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요 영업이익인데 과연 여기에 있는 자산들이 모든 게 다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자산을요 좀 쪼개보면요, 어떻게 쪼갤 수 있느냐? 이 중에는요, 영업에 쓰이는 영업용 자산이 있고요. 일부 영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영업 자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뭔가를 빵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다 하면 빵을 만드는 데 관련된 자산들, 이를테면 뭐 일정 부분 운전 자산들도 있고 재고 자산도 있고 유형 자산도 있고 무형 자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들고 있는 자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은 이 회사가 무슨 뭐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회사에 주식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딴 데 투자 부동산이 있다. 이러한 자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투자 자산 쪽에 주로. 근데 얘네들은요, 이 투자 자산의 목적은 뭐예요? 회사의 영업이 아니고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영업과는 관련이 없는 자산들이 있어요. 요거와 관련된 수익들은, 비용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영업의 수익 비용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업이익과 관련이 없는 밑에 포함된다는 거죠. 즉 요 자산 중에서도 영업용 자산이 있고 비영업용 자산이 있어서 요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자산들은 바로 요 영업용 자산들이다. 요러한 컨셉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요러한 컨셉을요. 그쵸? 그러면은 요러한 영업이익을 쭉쭉쭉 미래로 가가지고 추정을 해요. 그 예를 통해서 현재 가치와 할인해가지고 가치를 딱 구하면은 걔의 가치는 뭐냐? 이 영업용 자산의 페어밸류가 되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얘기가? 예.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할게요, 정리. 요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제가 첫 시간에 요거를 잡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나 아니면은 주로 요거를 뭐 공정가치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가 듣는 강의는 아니죠. 그쵸? 뭐 회계사가 회계사를 위해서 강의를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분들이야 원래 잘하는 분들이니까 저는 요거를 좀 알고 회사에서 요런 일을 좀 하는데 실무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볼게요. 이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딱 있는데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는데 이 중에는 영업용 자산이 있고요. 비영업용 자산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어요. 자본이 있어요. 그 다음 손익계산서를 딱 보니까 매출에서 출발해서 영업이익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밑에 영업 외 수익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면은 이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고요. 거기서 법인세를 빼면은 넷 인컴,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DCF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이 영업이익 베이스로 출발해가지고 얘를 한 5개년 정도 추정을 합니다. 영업이익을요. 그 다음에 미래에 얘가 쭉 간다라는 가정을 해서 이 미래의 영업이익을 현재 시점으로 쫙 끌어왔을 때 현재 가치 얘를 뽑는데 얘가 뭐냐 바로 이 영업용 자산의 공정 가치라는 거예요. 요거를 먼저 딱 구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쵸? 요거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요거를 딱 구했습니다. 페어밸류를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 비영업용 자산을요 그냥 얹어요. 더해요. 얘는 보통 장부가액이 페어밸류다 라고 보통 가정을 하는데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때는 요 개별 자산을 평가를 해서 그냥 얹어요. 그러면 자산 전체에 페어밸류가 나오겠죠. 그렇죠? 페어밸류가. 그 다음에 얘를 빼요. 얘도 부채의 장부 가치가 거의 공정 가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를 빼요. 그럼 이 자본에 대한 페어밸류가 도출이 된다. 이러한 컨셉입니다. 아셨죠? 즉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영업이익은 회사의 영업용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이다. 그래서 회사가 뭐가 중요하냐 영업용 자산이 중요한 거예요. 회사는요. 왜? 얘가 우리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애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서로 믹스돼 가지고 지지고 볶으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익이 발생시킨다. 그 근원의 힘이 뭐냐? 영업용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 비영업용 자산은요. 여기서도 물론 이익이나 비용 손실이 나올 수 있는데 주로 걔네들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비영업용이기 때문에 영업 외니까 그렇죠? 예. 영업은 여기에 표시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이익이 앞으로 계속 발생한다. 얘를 쭉 합쳐서 현재로 땡기면은 영업용 자산의 공정가치, 페어밸류가 계산이 된다. 그 다음에 이 비영업용 자산 가치를 그냥 더하고요. 거기서 부채 가치를 빼면은 바로 주식 가치, 주식의 공정 가치가 도출이 되더라. 이러한 컨셉입니다. 예. 요런 거. 요 컨셉을 좀 잘 잡아두시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중요하느냐? 회사의 영업이익을 추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영업이익을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영업이익은 그럼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그거는 나중에 이제 뒤에서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다음 시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영업이익이 어떻게 계산돼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고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은 영업이익이죠. 이게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프로젝션 하는 건데 그러면은 얘도 추정해야 되고 얘도 추정해야 되고 얘도 추정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5년 정도. 당장 내년도 모르는데 5년을 추정하라고? 예, 해야 돼요. 해야지 이게 막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작년에 올해 이렇게 나왔으면 내년에는 대충 얼마 나올 거야.
뭐 매출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상향할 거야. 그 원가도 일반적으로 상향하고 판관비도 상향하겠죠. 그쵸? 영업이익도 올라가겠죠.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이익을 계속 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익을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익적분법이라서 이익을 추정했지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실제로는 이익이 아니고 얘를 캐시 플로우로 바꿔줘야 돼요. 왜? 요 이익은요 기본적으로 회계 적용이 발생주의라는 거예요. 발생주의의 현금주의 아시죠? 모르시면은 제 개초부 회계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예. 발생주의 얘는 이익이지만 요 이익이 그냥 현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타이밍이 달라요. 걔를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현금주의로. 왜? 우리 요거 가치는 기본적으로 캐시플로우 베이스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DCF예요. DCF. 캐시플로우예요. 그렇죠?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얘를 바꿔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요거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기본적으로 세금 제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한번 빼줘요. 법인세를 한번 빼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짓을 하느냐? 여기에 상각비를 더해줍니다. 상각비를. 이 상각비는 왜 더해주느냐? 얘는 분명히 비용이라서 위에 원가나 판관비 단에서 빠져 있을 텐데 현금이 나간 비용이 아니에요. 그쵸? 현금이 나간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다시 더해주는 겁니다. 안 나갔으니까. 현금주의 관점에서. 그쵸? 예.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워킹 캐피탈, 운전 자본이라는 걸 고려해줘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뭐 좀 더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요런 겁니다. 그 운전 자본, 운전 부채는요, 기본적으로 채권이라던가 재고라던가 채무, 요런 걸 얘기하는데요. 얘네들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손익계산서, 여기에 수익이나 비용으로는 잡히지 않지만 캐시플로우에는 증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시플로우 관점으로 돌려주는 거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캐피털 익스펜디처라는, 즉 유형자산을 샀다. 이를테면 내가 차량을 샀어요. 회사가 차량을 샀어요. 돈이 나갔겠죠. 그런데 차량 사는 거는 비용이 아니에요. 자산의 증가로 잡히기 때문에 비용이 빠지지 않았죠. 걔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감소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캐시플로우를 구하는데 그게 바로 그 캐시플로우가 뭐냐? 이 기업 영업 자산에 대한 캐시플로우다. 그래서 이 걔를 통상 이러한 캐시플로우를 FCF라는 표현을 씁니다. Free Cash Flow Free Cash Flow to Firm. 기업 전체의 잉여 현금 흐름이다. 예. 그래서 요 FCFF를 도출하는 거예요. 오늘은 요거를 디테일하게 나가기보다는요, 전반적인 틀을, 예, 여러분께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요. 이익적분법은, 제가 우리 둘째 딸한테 감기를 약간 옮아서 감기 기운이 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DCF, Discounted Cash Flow라는 건데 우리 많이 들었어요. 실문적으로 요걸 하는 건데 얘는 뭐냐? 현금 흐름을 구해서 할인하면은 그게 기업 가치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어떤 관점이냐? 회사의 재무상태표 중에서 영업용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를 구하는데 포인트가 있다. 얘는 어떻게 구하냐? 영업이익을 할인하면 얘가 되는데 이 영업이익은 발생주의니까 현금주의로 바꾸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가지고 걔를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그게 바로 영업용 자산의 공정 가치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에 더하고 요거 빼서 이거를 구하는 과정이 바로 DCF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영업용 자산의 페어밸류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영업이익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출발해서 영업용 현금 흐름으로 바꿔요. 그거를 FC, FF라 그래요.
free cash flow to firm. 기업 전체의 기업 영업에 해당하는 현금 흐름이다 라는 얘기예요. 얘를 5개년 추정한 다음에 걔를 현재 가치로 땡기는데 이때 땡길 때는 기본적으로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할인율. 뭐 금리라고 할 수도 있고 시장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영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산정을 해가지고 걔를 적용시켜서 현재 가치와 present value 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와. 이 현재 가치도 제 그 유튜브 강의 보면은 뒤져보면은 원포인트에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많이 참조해야 돼요. 그쵸? 우리 뭐 발생주의, 현금주의 그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요 손익계산서 구조도 좀 알아야 되고 이 재무상태표도 좀 알아야 되고 즉 그래서 요 가치평가는요 기본적으로 회계를 좀 아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회계를 좀 먼저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요거 할인을 해가지고 얘를 구하는 게 핵심이다. 나머지는 그냥 별거 어렵진 않아요. 얘 더하고 얘 빼가지고 요거 산정하는 약간 산수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구하는 게 되게 핵심이다. 핵심. 요렇게 저 해가지고 오늘 첫 번째 개초부 가치평가 이익접근법의 첫 번째 시간 개요와 프레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전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요거를 하는 사람들을 많지가 않습니다. 예. 요거를 좀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실무자분들 내지는 요런 거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요런 것들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매출 추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쵸? 맨 첫 번째 나오는. 얘가 아마 딱 세팅이 딱 되면 나머지는 좀 따라갈 수 있어요. 매출 추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요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뭐 제가 뭘 알겠어요. 그쵸? 회사가 더 잘 알지. 예, 회사가 더 잘 알지. 아무튼 요런 거 순서대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오늘 이익접근법 첫 번째 시간, DCF 첫 번째 시간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